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성 마이맥 한국사 강사 윤미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제 24학년도 수능시험은 여러분들이 잘 떠나 보내셔야 되는데요. 이 잘 떠나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친구들마다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원하는 등급을 맞아서 이제 진짜 그냥 시험 한국사는 잘 떠나 보내면 됩니다. 물론 뭐 대학교 가서요 또 취업 준비하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호기심을 느꼈던 부분들 진짜 한국사 좀 만나보시면서 공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아쉽게도 이제 내년 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을 기약해야 되는 우리 또 수험생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이번 한국사 시험을 좀 잘 한번 살펴보시고, 뭐 공부의 어떤 그 량을 많이 늘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절대평가 수능 한국사, 이 수능 한국사의 공부의 학습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될까를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간단하게 총평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요, 난이도 상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난도가 좀 있었어요. 제가 이 난이도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그 한국사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뭐 엄청 높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결국은 기본 개념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절대평가 수능 한국사를 대하는 그런 어떤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답 찍을 수 있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쉬운 문항의 쉬운 문항의 이제 이런 시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걸 기대를 했을 텐데 그거보다는 좀 난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너무 이렇게 수월하게 공부를 안 했는데 1등급이 쉽게 나왔던 분들, 그리고 또 적어도 3등급 내지 2등급 정도는 그래도 무난하게 나온 분들이 생각보다 평소 등급보다는 낮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서 이제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이 영상을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옆에서 한국사 쉽다 전날 공부해도 돼, 학습의 상태가 다 달라요. 이게 한국사는요, 정말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온, 관심 있게 해온 친구들도 있고, 귀동량으로 들은 거에 관심 있게 이게 축적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날 해도 싹싹 들어온 친구도 있고, 또 내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도 있고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쉬우니까 나도 일주일 전에 공부해도 된다, 전일에 공부해도 된다, 이제 좀 이런 마인드로 가게 되면 등급이 내가 대학을 입학하는데, 내가 대학을 합격하는데 등급이 정말 큰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하면 준비는 미리 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보시면 전근대사 6문항, 근현대사 14문항, 이거는 똑같이 출제됐어요. 예고했던 대로 우리 이제 작년 수능 시험부터 근현대사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래서 요 어떤 그 문항의 개수는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뭐 5문항 정도, 15문항 정도, 뭐 6문항, 14문항 정도 왔다 갔다 했지만 9월 평가원 모의고사 6문항, 14문항 출제됐고요.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선사 하나, 고대 하나, 고려 2개, 조선 2개 출제가 됐고요. 개항 흥선대원군부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직전까지가 5문항, 일제 5문항, 현대가 4문항 정도가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도요, 전반적인 유형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이 좀 이게 체감적으로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꼈을 만한 어떤 그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사료나 제시되는 어떤 그 자료가 좀 다양해요. 다양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료가 나오고 힌트를 막 여러분들한테 선물처럼 많이 준단 말이에요. 막 2개, 3개 막 이렇게 막 중첩적으로 많이 주는데, 첫 번째 거 잘 모르겠어, 힌트. 두 번째 힌트 잘 모르겠어. 세 번째 힌트를 알아야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이런 문항들이 좀 곳곳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고대부터 어려웠다. 발해 파트.
대주역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고 동모산 건국했다. 말갈족 뭐 이런 거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우리가 좀 생소한 사료가 나왔어요. 쭉 나왔는데 맨 뒤에 뭐가 박혀 있었냐면 지방행정조직 5경 15부 62주. 이거는 발해 거다. 제가 여러분들 하객진 마지막 공략집 공략집 전략 여러분들한테 출제 예상 주제 한 18개 줬거든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출제가 됐는데 제가 그거 뭐 예상 주제 뭐 길게도 안 줬어요. 그냥 정말 발해는 5경 15부 62주 이거 공부해라. 공부하면 이거 맞출 수 있어요. 꼭 그거 아니더라도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주제예요. 그런데 좀 어설프게 했다. 라고 하면 틀릴 수 있겠죠. 오답률 높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고려부터 순서 문제. 고려도 좀 쉽게 나오거든요. 그냥 뭐 태조 왕건 이야기라든지 뭐 광종 이야기라든지 노비안건법 뻔한 거. 근데 뻔한 거 나오지 않고 여기서부터 순서 문제를 줬네. 무신부터 고려 말까지의 상황, 전체적인 어떤 배경과 전후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파트. 세종을 주로 묻던 경향에서 비껴 출제됐다.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압축 강의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축 강의에서는 가장 좀 빈출이 될 수 있는 거, 빈출이 됐던 거, 그리고 출제가 가능한 걸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이번에 이제 성종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성종 문제도 잘 나오는 주제예요. 공부는 하지만 그런데 랭킹 1위로 치면은 세종이란 말이에요. 세종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답 나와. 이건 주는 문제. 근데 살짝 비켜서 성종의 문제를 출제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정조의 무예도보 통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잡지 개벽의 백정의 서름 이야기라든지 3.1운동 을사늑약과 관련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예를 들면 동학농민 운동과 관련된 그 세계 문화유산,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뭐 이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시간적인 소요, 시간을 조금 소요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독립운동단체. 이번에 대한인국민회가 나왔죠. 공부 잘 안 하죠. 뭐 압축으로 빨리 하는데 독립운동 단체를 막 줄줄 외우고 있고 이런 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50총선의 의미. 물론 이번에 답으로 나왔던 50총선의 결과 뭐 재헌 국회의원이 선출됐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하지만 근데 이게 보통선거에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개념 완성에서부터 좀 미리 공부한 친구들 또 내신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조금 더 문제를 푸는데 쉽게 갔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 틀린다고 해서 이런 거 공부 안 했다고 해서 1등급을 못 맞지는 않아요. 제낄 부분은 분명히 제낄 부분들이 있어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제 이런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압축으로 했을 때. 자, 현대사 18번 정부정책이나 19번 민주화운동, 20번 남북관계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늘 고정적으로 출제되고 늘 비슷한 유형. 그리고 난이도도 쉬워요. 쉽습니다. 근데 여기는 오답률이 항상 높아. 여기까지 공부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점수가 안 나와서 막 아슬아슬한 경우, 또 내 주변에 선배가 아슬아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공부 조금만 더 해야 되겠구나. 미리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만 가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고난도 문항을 살펴보게 되면 20번 7.4 남북 공동성명 늘 뭐 강조했던 거고 19번 4.19 혁명 현대사에서 많이 오답률 나왔죠. 80%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시간 조금 지나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오답률에 대한 차이도 있고 순위에 대한 변동도 좀 생길 수 있는데요. 쭉 보게 되면 뒤에 3번과 2번 문항. 그래서 이거 전근대사거든요. 그래서 전근대사 문제에도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발해 문제, 뭐 이런 거, 순서 문제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근대사는 많이 안 나온다. 그래서 막 근현대사부터 막 공부해. 그래서 공부를 안 한 전근대사 많이 틀려.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는 뒤에까지 안 가. 그래서 앞에 대충 공부하고 가. 이러니까 항상 점수대가 뭔가 이렇게 아슬아슬한. 한국사를 응시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논해. 근데 자기 대학 입학하는데 뭔가 이게 꼭 이 등급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 잘 떠나보내시고요. 이번 시험 잘 떠나보내시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또 바쁘시겠죠. 다음에 계획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또 바쁘시겠지만 고생한 만큼 잠시 조금 쉼의 시간을, 그래도 수험생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보다는 조금 어떤 그런 쉼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잘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고, 제가 작년에 6월에 처음 입성을 해서 여러분들 좀 짧게 만났는데요. 그때부터 또 이제 저를 믿고 제 강의를 선택하고 같이 함께 와주셨던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 또 마지막으로 전해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예비 또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앞으로의 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문항들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1번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구분하는 문제, 여러분들 예측하셨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청동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대표적인 무덤은 고인돌, 고였다, 요렇게 덮개돌 다리를 세워가지고 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인돌은 지배층의 무덤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자, 이 시대의 농업 생산력이 늘어가지고 계급 많이 가진 자, 덜 가진 자 차이의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하면서 군장도 나타났다. 청동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대를 넓게 주기 때문에요. 전근 대사는 넓게 줘요. 넓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 고르는데 어렵지 않아요. 쭉 청동검, 비파의 모습을 닮은 비파형 동검이 제작되었다. 자, 상평통보 요거 잘 나와요. 경제 파트로도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출제될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조선 후기에 해당이 되는구나. 자, 2번. 석굴암 본尊불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었어요. 불교 문화의 어떤 결정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통일신라의 뭐 안정감, 그런 어떤 예술의 경지를 보여주는 그런 불상이에요. 통일신라. 자, 3번. 팔간해와 연등해가 개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고려고요. 요거를 이제 왕건,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정도. 자, 4번. 지방에 서원이 설립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원과 향촌의 자치 규율이었던 이 향약, 이거 두 개를 장악하면서 향촌을 장악했던 사림들 떠올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거는 조선시대구나. 자, 2번 갈게요.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문제가 3점으로 배치가 됐고요.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동모산 대조영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나와서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 선조성, 정당성 이걸 외운다기보다 이거 삼성 육부구나. 중앙의 통치 조직이구나. 어디? 발해. 그리고 발해에 지방행정조직인 오경 15부 62주가 있다. 이거 어느 나라냐? 이거 발해다. 라고 하는 거. 요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공략집에 요거 놓습니다. 자, 1번. 골품제를 운영하였다. 뼈에 이미 날 때부터 뼈에 품계가 있다. 그래서 폐쇄적인 신분제도를 알려준 이 골품제 어디 거예요? 신라. 자, 그 다음에 주자, 많이 주자. 뭘 많이 줘요? 교육기관.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요거 발해 거. 자, 그 다음에 3번. 수원 화성을 건설하였다. 그래서 이상도시를 건설을 한 인물이 누구냐? 이거 정조. 공부 많이 했어요. 자, 대한국 국제. 그래서 무한한 황제의 권한을 선포했던 대한제국에서 선포가 됐습니다. 대한 제국, 고종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대한제국, 고종. 자,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한 행정구역. 그래서 일반 양민보다 차별받았던 양민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던 이곳은 고려 정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번 볼게요. 3번 순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3번부터.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의방. 이고, 몰래, 이 힘을 알아야 돼요. 정중하게 중부를 차지했다. 권력을 차지했다. 그래서 펜을 들었던 문신들 쫓아내고 무신들이 권력을 쥐게 되죠. 이거 무신정변이잖아요. 뒤에 쭉 설명이 나오죠. 무신정변.
그래서 이 무신정변이 일어났고, 근데 뒤에 보니까 위화도 나왔어요.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위화도 최영 나왔어. 이성계 여긴 안 나왔지만 결국 고려 말의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고려 말. 그럼 요 문항을 살펴보니까 결국에 이 문항은 정답은 이제 고려 이야기예요. 고려 고르는 건데 이거 공민왕 문제네. 공민왕 신돈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펼쳤던 권문세족들한테 억울하게 빼앗겼던 땅, 억울하게 노비가 됐던 백성들 올바르게 돌리는 기구다라고 하는 거.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라는 거.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는 너무 흔한 거. 이런 선택지들이 다 흔한데 조금 이제 그 문제를 만들 때 사료 자체를 다양하게 낸 점이 좀 특징이었어요. 이번 시험에. 자, 조선책략이 소개가 됐습니다. 요건 언제예요? 개항기죠? 그래서 이 조선책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미 수호통상조약.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거. 자, 한성조약이 체결됐다. 짧은 거 2개. 한성, 텐진. 짧은 거 2개. 갑신정변. 긴 거 2개 있잖아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재물포. 이거 언제예요? 이모군란. 자, 3번. 홍경내에 난이 일어났다. 이거는 서북 지역에 대한 지역차별로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게 언제다? 조선 후기, 세도정치기. 정치가 문란했던 때에 홍경내의 난과 임술농민봉기 뭐 이런 것들 일어났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단독 문제로도 앞으로도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사비천도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했다. 백제의 수도천도와 관련된 문제는 요번에는 안 나왔지만, 단독으로는 안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다. 왕은 성왕이죠. 자, 4번. 밑줄 친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사진은 고려를 건국한 이 왕의 무덤이다. 무덤의 명칭은 현릉으로 현재 개성. 근데 이걸 수도로 삼았더니 뭐가 된 거예요? 개경. 그러면 이거 이제 고려구나 라는 거 앞에 뭐 주기도 했지만, 후삼국을 통일하고, 이것도 제가 공략집에 왕건 호족통합 포용정책 이거 줬어요. 출제 예상 주제로. 후삼국을 통일하고 지방 호족들을 포용하는 포용정책. 고구려 계승의식. 왕건이죠. 그 왕건. 훈요 10조. 연등해와 팔간에 성대하게 해라. 그리고 거란, 금수의 나라니 상종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자, 2번.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광종입니다. 자기 사람 뽑는 거. 호족들 숙청하고. 광종. 자, 평양으로 남진정책했다. 고구려. 장수왕이죠. 자,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 세종. 자, 홍범. 우리나라의 큰 법 14조, 14조를 반포하였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가보 2차. 1차의 가보개혁안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홍범 14조를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가보 2차 개혁.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쭉 보면은, 조선왕이네, 지편전이네, 농사직설 나와서 세종 딱 찍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문제는 안 나왔다. 그렇게 안 나오고, 이걸 계승하는 홍문관. 경영, 신하들과 토론하고 하는 거. 국조 오래일을 간행했고, 넘어갈게요. 자,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였다. 그래서 저 성종이 사림을 적극적으로 등용시켜서 훈구파를 견제하는 역할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적절하게 이렇게 균형 감각 있게 잘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성종 이후에 아들 누구? 연산군 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갈등 폭발하죠. 이게 첫 번째 사화로 일어났던 게 뭐다? 무오사화예요. 무오 갑자사화 이런 게 이제 벌어지게 되죠. 자, 요거 성종. 자, 그럼 가에 들어갈 내용. 정답. 이거 완성. 뭘 완성시켜요? 나라의 큰 법. 경국, 대전을 반포하였다. 완성시켰다. 성종. 자, 대가야를 정복하였어. 요것도 잘 나오는 선택지예요. 자, 요거는 진흥왕. 금강가야는 법풍왕, 대가야는 진흥왕. 요런 거 배웁니다. 자, 노비를 안검, 노비 안검법을 실시해가지고 이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양인으로 돌리는 거죠. 요 광종. 세금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비는 세금 안 내니까. 자, 4번. 전국에다가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이거 흥선대원군.
병인양요, 신미양요 겪고 나서 병호, 신, 척까지 그 다음에 한성 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가보 2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식의 교육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 그래서 근대 교육 활발하게 하자. 근대 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먼저 키우자. 그래서 사범학교를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된 거죠. 자, 6번 볼게요. 정조는요, 문무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었고 또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신분에 또 차별을 두지 않았던 뭐 세종 뭐 이런 왕들이 있었지만 정조 역시 그래서 서울 출신의 이덕무와 같은 이런 사람들 등용시켜가지고 무예도보통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편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법서인데요. 글과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상세하게 보기 쉽게끔 정리한 것이 바로 요거라는 거. 근데 힌트는 더 줬어요. 규장가, 장용령 뭐 이런 것들 힌트 줬다는 거. 그럼 탕평책이죠. 자, 1번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거 뭐 잘 나오는 선지죠. 신문왕. 자,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였다. 가보개혁 추진할 때, 가보 1차 개혁 처음 추진할 때요. 일본이 이제 청나라하고의 청일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 굉장히 바쁜 와중에 이 군국 기무처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당시에 이제 조선을 개혁시킨다. 그래서 약간의 타율성이 좀 들어오는 그런 이제 가보 1차 개혁을 추진을 한다. 군국 기무처. 자, 사회의 악을 이제 소탕하겠다라고 하면서 삼청 교육대를 운영하면서 그 무고한 또 청년들을 잡아가기도 했었던 그것이 이제 삼청 교육대죠. 요거는 전두환.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포해가지고 한성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이제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보 2차. 자, 7번 볼게요. 제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 배 이름이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너럴 셔먼호, 운요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았다. 누가 운이 좋았어요? 일본이. 왜냐면은 그렇게 미국이 두드리고 영국 두드리고 뭐 프랑스 두드리고 그렇게 두드리는데 우리 절대 문 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누가? 일본이 왔을 때 이게 뚫린 거야. 항구가 열린 겁니다. 운이 좋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억하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운요 사건. 그럼 이렇게 해서 맺어진 게 뭐다? 강화도 조약. 근데 강화도 조약을 다른 표현으로 조선과 일본이 수호, 조교가 체결되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일, 수호, 조교. 자, 1번. 제너럴 셔먼호. 그러니까 병제, 병오신, 척화비까지는 앞으로 빠지죠. 병제, 병오신까지는 앞으로 빠진다. 이런 거 다 앞으로 빠진다.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가 되었다.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거든요. 거기에 사법기구인데 이게 이제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동쪽을 정벌하는 기구, 이거 일본 정벌하려고 우리 고려 먹고 일본 정벌하려고 원간섭기 이야기인데 이걸 폐지했으니까 이거 누가 했다? 공민왕. 자, 5번. 인조가 정치를 올바로 돌리겠다. 광해군 끌어내리고. 이거 일어났다면 조선 후기. 자, 8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쉽게 출제됐어요. 어렵게 그러니까 난도 좀 올리면 이모군란 나오고 결과, 조약 맺은 거, 뭐 요거 물어보는데 이건 여러분 이건 공부 뭐 했으면 그냥 답 나오는 겁니다. 이모군란 99인 이모군란. 자, 2번. 북벌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우리나라 후금 청나라로부터 침입받고 나서 호란 겪고 난 다음의 상황이에요. 북쪽을 치자. 시기적으로는 뭐 효종 정도. 조선 혁명군. 이게 언제 나올까요? 일제강점기. 여기까지 공부했을까 모르겠어요. 일제강점기. 그래서 누가 이끌었다? 양세봉. 언제? 1930년대. 1930년대 상황에 한중연합작전 펼치면서. 자, 4번. 분화로드 운동, 민중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농촌 계몽운동 하자. 이거 마찬가지 1930년대 상황이죠. 30년대, 뭐 31년 초반부터 진행이 됐고, 내살림 내 것으로 물산 장려운동의 영향. 뭐 이제 이 물산 장려운동 언제 일어나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이 마구 들어오니까 우리 기업 살리자라고 해서 내 살림 내 것으로 라고 하는 구호 아래 이제 이런 운동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9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23년 나온 그 신문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문항 구성을 했는데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확정이 된 거. 이게 확정된 게 뭐냐면 이제 동학농민운동 기록물 이게 5월 달에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9월 달에 또 뭐가 확정이 됐냐면 그 가야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단 말이에요.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야 문제 출제되면 좀 좋겠는데 근데 요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들도 문항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용을 보면 1번. 이건 답은 고를 수 있어요. 직강소, 농민자치기구. 이건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내용이고 동학농민운동 이제 농민군이 그 정부군하고의 대치를 거치다가 전주하약을 맺고 그 다음에 농민자치기구인 직강소가 설치가 됐다. 자, 1번. YH 무역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부마항쟁이죠. 근데 저 농성을 지지해줬던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이제 제명이 되면서 김영삼의 이제 그 표밭이 고향인 부산과 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났고 이게 결국에는 유치된 막을 내리는 계기가 되죠. 자, 3번.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이건 노동쟁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막 들어오는 그런 시점, 일제강점기. 1929년인데요. 뭐 이렇게 일제강점기.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한 거. 그래서 신간회 앞쪽으로는 60만세 운동, 신간회가 조직되어서 뒤쪽으로 조사단을 파견한 거는 광주학생 항일운동. 요건 광주학생 항일운동 떠올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8 도쿄에서 일어났던 28 독립선언에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였다. 뭐예요? 3.1 만세운동. 3.1 만세운동 되겠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밑줄 친 법령. 이 법령은 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잘 나오는 거 또 나옵니다. 국가총동원법령이에요. 그래서 중일전쟁 다음에 38년 무렵에 일어났던 거. 근데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이렇게 넓게 시대가 퍼져 있기 때문에 답 고르는 거 어렵지 않다. 정답 4번. 환국의 신민이다 라고 하는 한국신민서사 암송이 강요되었다는 거. 어린이용, 성인용 이런 것들 늘 암송시킨 거예요.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자, 호포제. 호포제는 집집마다 군포를 걷는 겁니다. 그럼 집집마다 군포를 걷게 되면요. 면제됐던 양반들까지 군포를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세금 걷는 데 있어서 신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세금 제도였어요. 이걸 누가 했을까요? 흥선대원군. 자, 쌍성총관부가 회복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쌍성총관부가 회복되었다. 빼앗겼던 요 쌍성총관부. 요거는 공민왕.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에서 벌어졌던 거죠. 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재헌 국회가 탄생되면서 넘어갈게요. 자, 11번. 자, 다음 대화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이런 대화가 왜 나왔을까? 여기 보안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기서 대중집회가 열렸대. 여기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요게 왜 나왔느냐. 이 문항도요, 약간 그 중심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뻔하게 잘 출제되는 그런 어떤 중심 주제에서 살짝 비껴나간 주제기는 해요. 예를 들면 신민회가 나오면 조금 더 빈출 주제죠. 근데 보안회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척박한 땅, 버려진 땅을 일제가 와가지고 저거를 뭐 개간하겠다. 근데 그걸 막은 것이 보안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쌀을 증식하겠다. 이건 1920년대 일제강점기 쌀 증식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태도, 전라남도 암태도 소작쟁이가 발생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건 192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소작료 낮춰달라고 했던 것이 이제 요게 소작쟁이입니다. 1920년대 초반 상황이고요. 자, 4번.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
자, 5번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000000 회사령이 제정이 되었다.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자, 12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백정, 이 고기 만드는 도축업자들, 고기 누구 때문에 먹는데 고기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차별하고 이미 신분제가 가보기였기 때문에 폐지가 됐는데 뭐 이렇게 백정의 자식이 내 자식하고 같은 학교를 다닌다 이러면 다른 데로 전학시키고 막 이럴 정도로 차별을 뒀다고 여전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서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정 키워드 이렇게 바로 줬죠.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들이 했었던 운동, 형평운동. 형평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 이렇게 저울추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균형 감각 있게 있는 그 저울추의 모습처럼 우리 신분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해달라. 이제 뭐 이런 의미죠. 자, 1번.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런 거 고려의 독자적 기구예요. 고려.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 자, 일당 100, 당 100, 당백전 상평통보에 그 100배 가치를 떼었던 거 마구 발행했어요. 왜? 경복궁 만들려고, 중건하려고. 흥선대원군. 자, 새마을 운동의 성과를 분석한다. 이거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자, 5.18 민주화 운동의 영향을 조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뭐 이거 민주화 운동과 관련됐고 이제 전두환 정부 시기로 넘어가죠. 현대사. 넘어갈게요. 자,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10년대 그 독립운동단체를 이제 해외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조금 꼼꼼하게 물어본 문항이었어요. 13번 문제는. 그래서 장인환 전명훈의 스티븐스를 사살했던 계기로 미주 지역의 한인단체 통합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성된 것이 대한인 국민회입니다.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 민족운동.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대한자광회, 자강의 국권수운동. 이것도 애국계몽운동 계열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 이야기예요. 1907년 무렵인데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산업, 정치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단체가 대한자강회고요. 그 다음에 1910년대 국내에 있었던 비밀 결사 중에서 제가 2개 꼭 외워야 된다고 했거든요. 하나는 대양광복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립의군부. 요거 2개가 있었습니다. 이거 1910년대. 비밀 결사. 무단 통치 시기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렇게 조직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비밀 결사였고, 그 다음에 조선어 학회. 민족문화 수호운동인데 지금 여러분 여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게 이거는 조선어 학회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930년대. 1930년대. 조선 밀립대학. 그래서 1천만 1원씩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우리의 고등교육기관, 대학교육기관을 설립하자라고 했던 거. 이제 1920년대. 넘어갈게요. 대학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14번 볼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좀 핵심만 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을 딱 고르기 위한 이제 핵심 키워드를 찾으시면 되는데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이네요. 그럼 요거는 을사늑약. 그 을사늑약 한번 볼까요? 헤이그 특사. 파견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파견됐던 게 알려지게 되면서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됩니다. 자, 독립문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죠. 또 삼별초,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모아서 삼별초가 항쟁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대몽항쟁, 고려. 무신집권기 후반기고요. 이제 그러니까 무신집권 완전 이제 끝나고 개경으로 환도하고 난 다음에 강화에서 이제 진도, 제주도 옮겨가면서 이렇게 대몽항쟁을 했고, 자, 변방을 방비하는 비변사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 삼포외란인데 그냥 조선 중기 이렇게. 자, 5번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세도정치. 직접적 원인은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황국과 같은 수치체제에 대한 문제. 자, 넘어갈게요. 15번. 자,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이거 뭐 사료가 이렇게 길게 나왔어도 보면 뭐 경찰, 헌병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고종의 서거가 계기가 됐고 민족 자결주의 그 3.1 만세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 만세운동이 계기가 되면서 이 민족을 밟아도 일어나고 무단 통치로서는 통치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이들 조선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인정해주는 문화 통치. 이렇게 실시의 계기가 되었다. 자, 2번 만민 공동회가 개최되는 배경. 이건 독립협회에 끌고 가시면 되겠고,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사회주의 계열이 탄압을 받았던 거, 요거 일제강점기 1925년이죠. 일제강점기. 자,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하면서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요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 한일협정에 반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굴욕적인 외교협정이다 라고 하면서 반대했던 6.3 시위인데 요거 박정희 정부죠. 한일국교 정상화 하려던 상황에서 이제 우리 그 식민지에 대한 어떤 그 사과라든지 반성 이런 거 전혀 없이 정상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나오자 결국에는 이제 이런 6.3 시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16번. 자, 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근데 요게 이제 뒷부분으로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군대는 뭐 뻔해요. 한국 광복군 하나 나올 수 있겠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미국 전략정보국과 합작하여 국내 진공작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한국 광복군 이야기입니다. 한국 광복군. 그래서 이제 연합군하고 함께 그래서 우리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됐다. 정답 5번이고요. 쌍성보, 사도하자 이런 전투에서 승리한 거는 한국 독립군. 누가 이끌었다? 지청천. 자,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하였다. 뭐 유엔군이죠. 고종의 밀명을 받아가지고 조직되었다. 요거는 독립의군부. 그래서 이 1910년대에 나왔던 이 단체 같은 경우는요, 고종의 밀명을 받아가지고 조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그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추구하는 정치 체제 자체가 이제 공화정의 체제가 아닌 이제 다시 고종이 왕위에 오르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복벽주의, 왕정복고 이런 것들 주장했다는 거. 자,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북로군정서,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또는 여기에 같이 누가 합류해요? 홍범도. 그래서 뭐 대한독립군 뭐 정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가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글쎄, 이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다 라고 하는 이 선거가 뭘까? 여러분들 이건 그냥 되게 상식적으로도 좀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1인 1투표권,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21세 이상이면 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던 최초의 보통선거, 이게 뭐냐면 50 총선이었어요. 그래서 이 50 총선을 통해 가지고 임기 2년에 재헌국회의원, 헌법을 만드는 재헌국회의원을 탄생시키고, 이 재헌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이런 초창기엔 대통령은 간선제였죠. 우리가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은데. 자, 1번. 발췌개헌에 따라서 실시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핵심은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직선제 개헌이죠. 대통령.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간선제로 처음 시작이 됐잖아요.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식으로. 근데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표를 직접 받고 싶었다. 이유는 본강의에서.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서 이제 뭐 이 내용까지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자, 3번. 통일 주체 국민회의.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통일주체
회의예요. 근데 대통령 뽑는 기구에 불과했다. 박정희. 자, 아관 파천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뭐 이거 뭐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한 거 요거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자, 조선 태영령이 시행되는 배경이 되었다. 아니야, 무단 통치기. 조선인들한테만 적용되는 때리는 거죠. 무단 통치. 자, 18번. 자,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의 경제정책. 저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저의 재산을 공개했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하도 비자금 조성을 많이 하고, 옛날에 통장 만들 때 이렇게 이름 막 가명으로 해가지고 쉽게 만들었는데 그거 이제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뭐다? 금융실명제. 이거 언제? 김영삼. 그래서 김영삼 정부 시기 때 IMF가 왔지만 비교적 잘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OECD에 가입하였다. 이렇게. 자, 1번. 지계암원에서 토지증서, 지계를 발급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대한제국에서 광무개혁을 하면서 추진했던 거.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거. 자, 2번 경부고속국도를 개통하였다. 요거 박정희 정부죠. 자, 조선하고 청나라가 맺었어요. 상민, 수물과 육지의 무역장정을 체결하였다. 이거 언제다? 요 긴 거, 재물포,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체결한 거, 요거 긴 거 2개 이모곤란이죠? 자, 유상매입, 유상분배, 농지개혁법, 요건 제헌. 제헌국회. 이렇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19번. 밑줄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구하고자 4.19 요거 원인 3.15 부정선거 뭐 뻔하잖아요.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거. 자, 그러면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여러분 제가 공약집 그 예상 주제에 그냥 아예 4.19가 나오면 답은 이거다 라고 그냥 줬어요. 예상 주제를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힘을 낮추고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의회의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의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장면 내각이 이제 끌고 가게 되죠. 자, 3.1절 날 이렇게 민주 구국선언을 발표한 거 이거 유신헌법 반대하면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 박정희 정부. 2번 4.13 호원 조치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4.13 헌법을 보호하겠다. 그대로 유지하는데 요거 철폐한다. 라는 주장한 거 6월 민주항쟁과 관련 있죠. 6월 민주항쟁. 자, 신군부 세력의 권력에 저항하였다. 신군부 세력의 권력에 저항한 거 이거 5.18 민주항동. 자, 4번 60만세 운동이 일어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1920년대 상황인데요. 26년 무렵 일제강점기 상황인데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인해서 그 고종의 장래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제 순종이 돌아가시자 그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다시 한번 만세 운동을 벌이자라고 해서 일어났던 게 이제 60만세 운동이죠. 자, 20번. 밑줄 이 성명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라 라고 했어요. 이거 너무 뻔한 거. 그래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내용 나오면 박정희 파트와 관련해서 요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적인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논의했다는 거. 그래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요거는 사료로도 제가 꼭 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얘가 이 성명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뭐냐면 이거를 서울하고 평양에서 각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각각 자신의 체제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걸 활용했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발표하고 난 다음에 유신헌법이 공포가 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헌법, 더 체제를 공고히 하죠.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20번 문항이었어요. 공부를 하면 안 어렵고 공부를 안 하면 어렵습니다. 한국사도 여러분 시험이에요. 별도로 나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랑은 또 본 강의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칠게요.